좋아요, 구독! 단독으로 리뷰하기에는 시기가 지났거나 오랜만에 본 영화를 추천하거나 개인적으로 할 말이 적은 작품을 후루룩 겉핥고 리뷰해보는 영화 겉핥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두 작품을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삼시세끼, 두 번째는 사고물건 무서운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삼시세끼 라이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은요, 나영석 PD죠. 나영석 PD 외 6명 PD들이 있습니다. 신효정, 장은정, 하무성, 하원탁, 변수빈, 천지인 PD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15야 채널에서 한창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민 PD죠. 최근 작품들을 보면요, 서진이네, 뿅뿅 지구 오락실, 출장 15야, 윤스테이 등 너무너무 많은 작품들을 배출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자, 제작사는요, 에그이즈 커밍이고요. 이명한, 나영석, 이우정, 신원호, 에그4가 소속되어 있는 제작사죠. 나영석, 이우정의 예능, 신원호, 이우정의 드라마를 만든 외주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출연 배우는요, 차승원, 유해진 씨가 출연하게 됩니다. 차승원, 유해진. 자, 줄거리는요, 라이트, 가공품 맞네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줄거리는 일단 나영석 PD와 두 명의 출연자 차승원, 유해진이 만나서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취지를 잘 들어요. 미션도 뭐 이렇게 봤죠. 그리고 나서 촬영 당일 차승원과 유해진이 지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낼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장소를 일단 다 돌아보고요. 밝혀진 바로는 평창, 추자도, 남원 지리산이 촬영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자, 장소를 둘러보면은 옷을 이제 편하게 입고 차승원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해진은 각종 도구 제작이나 노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때우고 나면은 뒤풀이를 소박하게 하고 잠을 잡니다. 자,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유해진이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시기예요. 자, 하루가 지나면은 게스트가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 방문한 게스트가 임영웅, 김고은, 이광수, 도경수, 김남일, 엄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끼 정도는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줄거리 소개해드리고요. 대체로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가고 있죠. 조깅하고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고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또 조깅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삼시세끼 방영 10주년 기념작이자 삼시세끼 프랜차이즈 통산 10번째 작품입니다. 삼시세끼 제목 뒤에 라이트가 붙었는데 이 라이트를 붙인 이유가 가볍게 접근한다는 뜻으로 정식 후속작이라기엔 거창해서 힘을 좀 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했다, 가볍게 촬영했다, 가볍게 준비해라, 너희들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시세끼 라이트는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힐링입니다. 힐링. 삼시세끼 시리즈는 슬로우 라이프물의 선두주자죠. 당시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 유럽에서는 슬로우 라이프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바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도구를 만들고 음식을 하는 생활 양식의 잡지, 방송 등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에서 모티브를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귀농하는 연예인들과 그들이 그저 삼시세끼를 해먹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그 시리즈예요. 비슷한 작품으로는 패밀리가 떴다 같은 방송들이 있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토크나 게임을 주요 콘텐츠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삼시세끼는 그들의 케미와 노동을 더 집중시켜서 소란스러움을 덜어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패밀리가 떴다 같은 작품들 보면은 막 토크하고 막 웃기게 하고 막 게임하고 소란스럽죠. 대단히 소란스러운데 이 작품은 조용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여러 시골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손호준 왜 안 나오냐고. 손호준 씨가 무슨 작품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규 편성에서는 손호준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케미입니다. 차승원과 유해진의 케미가 사실 재미의 전부죠. 두 사람의 말장난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의 애정이 막 보여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차승원이 고추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잠깐 재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요리를 잘 모르던 유해진이 그 김치를 넣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되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게 되면서 재미를 또 주었습니다. 예, 그런 케미들이 참 보기가 좋죠. 예, 이 두 사람이 예전 이장과 군수 뭐 이럴 때부터 시작했던 그 케미가 아직까지도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리와 도구인데요. 차승원이 요리를 뚝딱뚝딱 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잘할까 막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물론 맛은 잘 모르지만 맛은 본 적이 없어서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요리를 잘하죠. 자, 이번에 유해진이 발명한 도구는 열모와 물모와 자바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열모와는 이 드럼통에서 새어나가는 불들을 모아주는 도구고요. 자바조는 이 수도꼭지에 호스 같은 거 달잖아요. 그 호스를 자유자재로 위치를 잡아주는 도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철사를 감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죠. 예전에도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바조는 진짜 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도구였어요. 너무 유용하지 않아요? 물론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먼저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출시해야 되지 않나, 굿즈로. 대단해 정말.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명왕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역시나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힐링 예능이다 보니까 큰 웃음이 나오기는 어려운 장르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다큐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작품이 다른 작품들보다 유난히 재밌었냐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기본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거든? 근데 그 기본은 하고 있다, 그 정도의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만약 처음 삼시세끼를 이걸로 입문을 하셨다면은 무난하게 재밌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전 시리즈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기본 전제가 라이트라고는 하지만 보이는 룩과 전개 방식이 정규 시즌과 다름이 없다 보니까 라이트와 상관없이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라이트라고는 하지만 정규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쉬운 점 잠깐 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이에요. 동물. 삼시세끼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동물들을 보는 재미거든요. 강아지, 뭐 산치스 같은 애들이 있었죠. 고양이, 오리, 염소 뭐 이런 동물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창편에서 이 복구라는 강아지 말고는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복구가 진짜 귀여웠어요. 제가 캡처까지 뜰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사실 가장 재밌었던 삼시세끼가 바로 초창기였는데요. 그 피자를 만드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화덕을 만들어서 피자를 만들었었거든요. 뭐 빵도 만들고, 또 이제 회전초밥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각종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회전초밥집을 구현을 해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재밌었단 말이에요. 시골에서는 뭔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메뉴를 구사하고 또 설비부와 요리부가 함께 해내는 것이 큰 창의성을 느꼈는데, 점점 그런 시도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해야만 돈을 얻고 그 돈으로 고기를 샀었는데, 이번에 감자 캐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처음에만 시도했지 이후엔 미션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다큐로 초점을 잡으면 제작진의 개입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작진의 개입이 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고기나 외식에 대해서 너무 제약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작진이 딱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가둬뒀으면 좋겠어요. 가둬둬서 뭔가 계속 미션을 해서 계속 뭔가 고기를 얻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요즘엔 너무 고기 얻는 게 쉬워. 맞습니다. 익숙하고 아는 그 맛. 예. 그 맛이 느껴져가지고 그죠. 쪼아야 맛있다고 생각하고. 나영석은 쪼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배우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좀 더 살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요. 첫 번째, 힐링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잠깐 도시 생활에서 잠깐이라도 떠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귀촌하고 싶으신 분들.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든지 짜야 재밌어요. 요즘에는 PD들이, 그러니까 출연진들이 PD들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더 잡는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막 잡았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재밌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삼시세끼 라이트는 조금 아쉬웠다. 아는 맛이었다. 정규 시즌 가면은 확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작품은 사고물건 무서운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웨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물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살이나 살해 등의 사망사건이 일어났던 부동산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에서 사고가 났어.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 그 집을 사고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쓰는 말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집을 구매할 때 사고물건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 서류에 보면은 이게 사고물건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써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물건에서 누군가 한번 살고 나가면은 그 사고물건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고물건은 값이 싸기 때문에 돈 없는 유학생들이 들어가서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공포 괴담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바로 사고물건이다. 자, 2023년 8월 16일에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자, 감독은요. 나카타 히데오입니다. 나카타 히데오. 일본 최고의 공포영화 감독이죠. 96년 여우령으로 시작해서 링 시리즈, 검은 물밑에서, 데스노트 L, 사다코 등을 만든 감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각본은 브라질리안 야마다. 이름이 브라질리안 야마다예요. 브라질리안 야마다가 아니라.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작품을 하셨냐면요. 토리아다 극장판, 기묘한 이야기, 이런 작품에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공포 드라마, 영화, 이런 데 각본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출연 배우는요. 카메나 시카지야. 카메나 시카지야는 아이돌 카툰 출신의 배우고, 고쿠센, 노부타를 프로듀스, 1파운드의 복음, 신의 물방울, 이런 작품들에서 나왔던 배우고,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배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배우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특히나 노부타를 프로듀스라는 작품을 보고서는 이 배우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배우거든요. 그 배우가 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줄거리는요. 오사카에서 공개 콩트 개그를 하던 나카이 야마메가 있습니다. 개그맨 출신인 거예요. 나카이 야마메는 공연을 딱 했는데 전혀 인기도 반응도 재능도 없어 보여가지고 우리 둘이서 더 이상 콤비는 못하겠다. 개그는 못하겠다. 우리 해산하기로 하자. 그래서 두 콤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카이라는 친구는 방송 작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야마메는 개그를 혼자 하기에도 좀 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원래 콤비였는데 한 명이 나가버리니까 개그를 할 수 없어진 거지. 근데 나카이는 또 콤비라고 방송국 윗선한테 이 야마메 친구도 좀 받아주세요 한 거야. 그때 마침 방송기획 아이디어로 사고물건에서 살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물건, 아까 말했던 그 방 안에서 사는 거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자 초기 와버린 윗선 PD는 이 야마메에게 카메라를 딱 주면서 야, 너 그러면 이거 카메라를 가서 사고물건에서 자.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찍어 오면은 내가 코너 하나 줄게. 이렇게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이 야마메란 친구가 총 4개의 집에서
네 번의 사고물건 방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고물건 무서운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과연 야마메는 심령 영상을 찍어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야마메는 취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작품입니다. 진짜 독특한 점이 있어요. 저도 이걸 찾아보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 영화 일단 봤어. 영화를 보고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마츠바라 타니시의 소설 무서운 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거죠. 진짜로? 자, 실제로 쇼치쿠 예능 소속의 개그맨인 마츠바라 타니시가 이 작가가 개그맨이야. 근데 이 개그맨이 2012년부터 TV 방송 프로그램 기타노 마코토의 너희들은 가지마 이 방송의 기획으로 오사카 사고부동산에서 산 기록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코미디언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사고물건에서 지내는 것을 방송에 담았는데 그거를 바로 영화화한 거죠. 나는 이게 뭐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사건이라고 하니까 너무 관심이 가는 거야. 아, 설명이 일본 심야공포에 나온 에피소드네요. 맞습니다. 개그 콤비 얘기 유튜브로 본 기억이 있네요. 아마 유명할 거예요. 이 마츠바라 타니지는 계속해서 사고 물건에 살고 있고요. 현재는 10번째 집에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고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2023년에 지금 여기 보면은 2020년이라고 되잖아요. 2020년에 10번째 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모르죠. 또 15번째 집, 한 20번째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네이버 관객 수 36명. 이 작품을 극장에서 36분이 봤대요.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야, 이걸 제가 또 봤어요. 소름. 이게 더 소름이지 않아요? 36명이 봤다. 한번 뒤져볼까? 잠깐만. 한번 뒤져봐야겠다. 사고물건. 무서운 방. 봐봐. 누적 관객수 36명. 뭐야. 근데 스크린 수가 한 번이네. 에이, 이거 뭐야, 이거는. 상영횟 수, 근데 뭐야. 1. 잠깐만. 아니, 개봉을 하루만 한 게 아니었네. 하나. 총, 지금 10일까지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관객수 1명, 5명, 1명, 6명, 4명, 3명, 1명, 2명. 야, 이거 본 사람들 되게 무서웠겠는데. 네. 제가 원래 이 작품을 알고 있었는데, 봐야지 하다가 이제 요번 기회에 본 거거든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 되게 무서웠겠는데. 그쵸. IPTV로 팔려고 형식상 개봉.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작품은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공포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죠. 좀 클래식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링 감독이라서 그런 건지 좀 클래식한 공포를 보여주는데요. 카메라 트릭을 이용한 귀신의 등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카메라로 쓱 봤다가 귀신이 없다가 다시 쓱 지나갔을 때 빨리 귀신이 나타나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 예전 공포. 그리고 점프 스퀘어가 거의 없어요. 예전 링처럼 대놓고 보여주는 공포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청년들의 취업. 줄거리에 소개한 두 청년의 취업도 있지만 줄거리에 소개하지 않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두 청년의 팬인 아즈사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취업에는 어떻게 성공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세 청년의 고군분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귀신을 마주해야 직장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라 취업의 공포가 귀신의 공포를 덮은 셈인데 이런 점에서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의 그 미래,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공포, 그 공포를
이 공포 영화 안에 담아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실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답게 코믹한 요소들도 많이 나옵니다. 코믹과 공포를 오가는 게 굉장히 절묘하고요. 실제 사고 물건에서 찍은 사진들과 도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기해서 보시면은 더욱 공포스러울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이 영화 어떻게 봤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이게 실제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영화를 먼저 봤을 때는 그냥 봤어요. 공포 영화로서는 좀 아쉽고 뭐 드라마로서도 좀 그런데 실화니까 용서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기묘한 이야기나 심야괴담회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사건을 묶어내는 연출이 있고 각 사연을 풀어내는 방식인데 이 주인공들의 삶이 사건을 묶어내는 연출이에요. 그리고 사고 물건 방 하나하나가 각 사연이에요. 그래서 심야괴담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인공들이 나올 때는 김구라 씨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각 사연은 각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나 심야괴담회 비슷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공포입니다. 심야괴담회보다 수위가 약해요. 귀신을 표현할 때 CG가 가끔 나오는데 이 CG가 대학생 포트폴리오 수준입니다. 제작비가 저예산이어서 그런 건지 CG가 영 허접하고요. 또 클래식한 공포까지도 괜찮은데 저승사자 같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거의 코스프레 수준이에요. 그래서 분장, CG 이런 부분에서 제작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아내셔야 돼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이 저승사자를 퇴치하는 이 시퀀스는 판타지에 거의 가까워서요.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 영화가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 점수가 낮은 이유가 아마도 이 맨 마지막 저승사자를 퇴치하는 장면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지막 시퀀스는 촌스럽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심야괴담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게 되다가 맨 마지막 그 한 10분 정도가 정말 아쉬워요. 그쵸?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냥 실화라니까 본 거야. 실화라니까 본 거야. 신기하긴 하더라고. 자, 이 영화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요. 첫 번째, 공포의 수위가 좀 낮은 걸 원하시면은 이 영화를 추천드려요.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공포 영화는 보고 싶은데 무서운 건 싫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또 그리고 배우들이 이 코미디언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개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공포의 표현이 약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계약서 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에서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꼭 이 작품을 보고 가시라. 요런 꼴이 날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라. 그리고 여기 영화에 따르면은 이 사고 물건 여기서 부동산 계약서에 항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입주자가 그 사고 물건에 입주하게 되면은 그 사고 물건이라는 표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계약하는 사람은 이게 사고 물건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 따르면은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플이 사고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어플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기록들이 다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꿀팁 드려요. 영화에서 나오더라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도 그냥 뭐 봤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